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요, 최근에 좀 흥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관계에 있어서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관한 판례인데,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요, 사실 굉장히 갈등 관계죠. 이게 서로 사이좋게 갈등 없이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거, 임차인이 원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상반되거든요. 임대인은 월세 많이 받기 원하고요. 또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임차인으로 빨리 또 바꾸고 싶고, 그런데 임차인은 낮은 임대료로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영업하기 원하잖아요. 이렇게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있고 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현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한 분쟁의 대법원 판결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한 대법원 판례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가끔 보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보나 지식이 될 수 있는, 다소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을 보시면 임대인은 항상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 더 장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최대 기간은 10년이잖아요. 근데 임차인들이 보통 처음부터 10년을 계약하진 않거든요. 1년이나 2년씩 연장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있고요. 같은 조 사항을 보시면요. 임대인이, 여기도 주어가 임대인입니다. 제1항의 기간 이내, 다시 말하면 임대차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임대차를 종료하겠다 라고 통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묵시적 갱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임대인이라는 거예요. 임대인. 임대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는 건 없어요. 예.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계약의 갱신을 보시면 임대인이, 여기도 주어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거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다르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여기가 1개월까지인데 주택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요거를 개정을 한 거죠. 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거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죠. 요 기간만 다른 거지.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임차인이, 여긴 주어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주택은 임대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안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 또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사유가 임대인의 사유, 임차인의 사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가는 임대인의 사유로만 묵시적 갱신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 차이를 아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의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만기 2개월 전까지 이게 다시 연장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만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하다가 만기가 내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날 임대인한테 저 나갈래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 돼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거든요.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먼저 볼까요?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임차인이 만기 하루 전에 해지 통고해 봐야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된 거라면 결국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개월이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 안 했다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임차인이 만기 하루 전에라도 해지 통고하고 그 다음 날인 만료되는 날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미묘한 거죠. 이외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승소를 판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겠죠?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자,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6월 17일 날 선고가 됐고요. 2023-307024 판결문입니다. 판결 내용을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그죠? 여기가 되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러니까 만기 하루 전에 나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민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4항은 임대인이
주어가 임대인이잖아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기간을 제한했을 뿐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후문과 달리 상가 임차인에 대한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갱신거절의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근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이게 이제 지난 거죠. 여기. 그러니까 만료와 1개월 전 요 사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헌 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좀 판결문이 쉽지 않죠? 어쨌든 이겁니다. 민법에서도 임차인이 만료 전에 갱신거절하면 묵시적 갱신의 여지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되는 그 조항을 임차인에게 적용을 한다는 건 문헌 해석에 반하고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본다. 요겁니다. 요런 이제 판례라서 결국은 상가 임차인은요, 주택 임차인과 달리 만료 하루 전이라도 해지 통고하면 그 즉시 만료되는 즉시 해지의 효력이 생겨서 바로 보증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이렇게 좀 촘촘하지 않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이제 주거권이라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촘촘하거든요. 사실은 개정도 많이 있어갖고,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좀 비해서 조금 약간 빈틈이 많아요. 촘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기간 규정을 개정을 안 한 것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아무래도 법원은요 이거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생겼을 때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들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상가 임대인으로서는 당황스럽죠. 아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만기 하루 전에 나갈래요? 이러면 임차인 구하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기간을 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좀 둬야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줘야죠. 임대인이 뭐 돈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좀 기간을 둬야 임대인도 좀 새로운 임차인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요, 경매 강의를 여러 가지 좀 준비했는데, 저희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경매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사실 백석예술대학교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평일날 저녁에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이고 수업하는 장소가 그러면 백석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 장소하고요. 또 관련된 사이트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의 장소는 여기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 나오시면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백석비전센터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별도 안내가 공지가 갈 거고요.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오시면 네, 제가 진행하는 경매 수업에 대한 안내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과정 갤러리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 관련된 다양한 이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초보자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강은 9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주 1회 2시간씩 5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강남에서 진행하는 평일 저녁 수업이니까요.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퇴근하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재밌게 경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그 구글 폼 링크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25일날 개강하는 백석예술대학교 수업에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